한국은 베트남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의 상황은 더 이상 웃을 수 있는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이젠 베트남 경제의 생계를 책임지던 제조, 유통, 물류 라인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급감했고 베트남 정부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붙잡겠다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특히 SK매직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하게 된 그 사건은 한국이 더 이상 베트남에 머물 수 없다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 내부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짐을 쌌고 놀랍게도 그 짐은 곧 말레이시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은 떠났고 말레이시아는 웃고 있을까요? 도대체 SK매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트남 출신 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 SK매직 본사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종로의 청계천 야경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전 직원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린 팀장은 우리 회사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만약 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구했다니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혹은 그 상황을 못 본 척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베트남의 시골 마을 소녀가 한국 대기업의 팀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노이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텔레비전 속 먼 나라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과 드라마에 열광할 때 저는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잠깐씩 보이는 한국 직장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사무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고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과 자세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연예계에 동경을 품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개인을 성장시킨다는 한국 기업 문화,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국계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베트남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한국 회사를 고집하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 기업에 관련된 논문만 찾아서 읽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어 공부였습니다. 저는 모든 과제를 한국어로 번역해보면서 언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번역기에 의존했지만 점차 직접 번역할 수 있게 되었죠. 무료 한글 자막 유튜브 강의를 하루에 3시간씩 보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밤늦게 기숙사에서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룸메이트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한국어를 공부하느냐고 물어봤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라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 학생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SK매직 베트남 지사에서 품질관리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공고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원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작성했고, 면접 예상 질문들을 모두 한국어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가장 정중한 옷을 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면접관이 저에게 한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풍경, 벽에 붙은 한글 매뉴얼들, 그리고 까다로운 검사 기준들이 적힌 안내판들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죠. 제가 맡은 업무는 품질 관리였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품질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매뉴얼을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였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하루의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베트남어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작업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품질 기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저는 품질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먼저 저에게 작은 문제들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린 씨, 이 부분이 평소보다 조금 이상해요라고 말해주면 저는 즉시 확인하고 대응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보고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보고서에는 항상 한 줄씩 한국어를 섞어서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직속 상관인 정 팀장님은 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리는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생각하면서 일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특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연봉 조정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베트남 직원들은 모두 인플레이션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급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모든 직원들이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지사의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고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올해 급여를 그대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때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거든요. 정 팀장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회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직원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진짜 이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이후 정 팀장님의 신뢰를 받게 된 저는 더욱 중요한 업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 관리,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어서 한국 본사와 현지 직원들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했던 직원들이 조금씩 늦게 출근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건 고숙련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경쟁업체에서 2배 이상의 급여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린 씨, 솔직히 말해서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조건이 너무 좋아요. 가족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일했던 선배 기술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직서를 냈을 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임금 인상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로 회의를 열고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급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인건비만 계속 증가한다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정 팀장님이 휴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휴게실에 마주 앉자 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린 씨, 솔직히 요즘 공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후반 검사 라인에서 자꾸 결혼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에는 품질 기준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열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정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본사에서도 이미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베트남 지사의 수익성 악화와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회사가 베트남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지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 팀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사에서 대체지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곳들 말이에요. 인건비도 더 저렴하고 노동 환경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회사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걱정도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수백 명의 동료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회사가 떠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 팀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글쎄요. 이미 본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일이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베트남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보안 문제나 기술 유출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때는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정 팀장님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로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뒷문 쪽 회의실에서 희미한 모니터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야근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회의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용히 회의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급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탄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컴퓨터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 서버에서 파일들을 빼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탄이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는데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표, 회로도, 렌털 데이터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탄이 지금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경쟁업체에 넘기려는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탄을 붙잡을까? 아니면 정 팀장님께 먼저 보고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탄이 발뺌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탄이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켜보면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탄이 USB에 파일들을 복사하는 장면, 중국어로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기밀 파일들을 열어보는 장면까지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탄이 작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올 때까지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탄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탄은 저와 함께 일한 지 2년이 넘은 동료였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며칠간 저는 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다른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봤죠.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탄이 또 다른 날에도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아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팀장님께 보고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탄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정 팀장님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 팀장님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팀장님, 제가 이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정 팀장님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더니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고는 표정이 급변하셨습니다. 이게 탄이 한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확인했는데 확실합니다. 정 팀장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린 씨, 당신이 회사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정 팀장님께 증거를 제출한 지 사흘 후 회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니 베트남 현지 경찰과 회사 보안팀이 합동으로 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하며 수군거렸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탄은 그날 아침 일찍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탄의 사무실과 개인 소지품을 수색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USB 여러 개, 회사 기밀 문서들의 복사본, 그리고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모두 발견되었죠. 저는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회사 보안팀 앞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린 씨 덕분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며칠 더 늦었다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경쟁업체로 넘어갔을 겁니다. 보안팀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이 베트남 현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기술 유출 미수 사건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 기술 유출 시도, 중국 업체의 산업 스파이 활동 같은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도되었지만 점차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베트남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한국 본사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 팀장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팀장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린 씨, 본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이신가요? 베트남 지사 철수와 말레이시아 진출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구하려고 했던 일이 결국 회사가 베트남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장은 언제 문을 닫나요? 6개월 후에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생산을 점차 줄이면서 말레이시아로 이전 준비를 할 겁니다. 저는 정말 멍했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회사에서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며칠간 공장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걱정스러워했고 일부는 이미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린이 회사를 구했다. 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린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팀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팀장님을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린 씨, 본사에서 제안이 하나 왔어요. 무슨 제안이신가요? 말레이시아에 새 공장을 열 건데 거기서 팀장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린 씨를 직접 지명했어요. 같이 가주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가 베트남을 떠나면서 저까지 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를 제안하다니요. 정말 저를 원한다는 건가요? 린 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본사에서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린 씨 같은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베트남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거든요. 정 팀장님의 제안을 받고 나서 저는 며칠간 깊이 고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저에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어도 통하지 않고 영어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었죠. 게다가 혼자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지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리나, 말레이시아는 너무 멀지 않니? 베트남에서도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엄마,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한국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서 더 큰 책임을 맡겨주겠다는 건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라. 다만 몸 건강하게 지내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걸 알아두어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저는 정 팀장님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어 공부였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영어는 대학교 때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직원들과 영어로 소통해야 하고 고객들과도 영어로 대화해야 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영어 회화 교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어 강의를 신청해서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귀를 익혔고 집에서는 영어 뉴스를 보면서 듣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영어 공부와 동시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리서치도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 관습,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라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민족마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SK매직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지, 경쟁업체는 누구인지, 현지 고객들의 선호도는 어떤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렌털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렌털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렌털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그들의 서비스 방식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영어 공부, 낮에는 회사 업무,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시장 조사와 업무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현지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기업 직원들의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들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정 팀장님도 저의 준비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받은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린 씨,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부터 팀장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렌털 운영팀을 이끌면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책임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린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드디어 출발하기 며칠 전 저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하면 언젠가는 한국 본사에서 일할 기회도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꼭 해낼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몸 건강하게 지내고 자주 연락해라. 베트남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정 팀장님과 몇몇 동료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베트남에서처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본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자고 말입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베트남보다 훨씬 더운 기후,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공항 안내 방송,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공항에서 회사 차량을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기온은 베트남과 달랐지만 익숙한 SK 매직 로고 간판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도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가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사는 이제 막 설립된 곳이라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새로 뽑은 사람들이라 서로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제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영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말레이시아식 영어 억양과 표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말레이어나 중국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시스템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고 말레이시아 현지 법규와 관습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렌털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 방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일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시에 출근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말레이어 인사말도 배웠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무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린 매니저, 이전에 다른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 회사들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현지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말레이시아에 맞는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저는 베트남에서 배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다문화 환경에서의 팀워크였습니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팀 미팅을 열어서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휴일이나 문화적 행사들을 존중하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업무 효율성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린 매니저 덕분에 우리 팀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각자 따로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팀 같아요.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처음이야.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고객들도 베트남과 달라. 그래도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2달째가 되자 저는 말레이시아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음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레이어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회사에서는 말레이시아 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저를 렌털 운영팀장으로 공식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외국인이, 그것도 20대 후반의 베트남 여성이 팀장이 된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임명식 당일 말레이시아 지사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린 팀장은 베트남 지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회사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이 검증된 인재입니다. 앞으로 렌털 운영팀을 이끌면서 우리 지사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한국 회사에서의 성공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팀장이 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일 품질 회의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팀원들과 함께 전날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당일 중점 관리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해야 하나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매일 해결해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작은 문제들을 미리 발견해서 해결하니까 큰 사고로 번지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혁신은 사전 고장 예측 시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렌털 제품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언제쯤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고객들의 사용 습관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회사는 응급 수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린 팀장의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비용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예요. 지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라서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중에는 무슬림 직원들이 낮 시간에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점심시간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설날이나 디파발리 같은 각 민족의 명절들도 고려해야 했죠. 저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오히려 팀의 강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각 민족의 명절 때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37%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AS 비용도
전년 대비 4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고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한국 본사에 보고되면서 저희 팀에 대한 평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베트남 출신 린 팀장의 기여가 컸다는 평가가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사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해외 지사가 흑자를 내려면 2, 3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지사장님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과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린 팀장이 도입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예방 점검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회사에 작지만 확실한 기둥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성과를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꼭 한국 본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첫 해가 지나고 저는 일상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팀원들과 품질 회의를 하고 고객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개선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한국 본사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나 교육 관련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성장 프로그램 선정 통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 어려웠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린 응우엔 님께 한국 본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인재 성장 프로그램 선정자로 통보드립니다. 귀하의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 그리고 회사에 대한 헌신을 인정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하고 글로벌 사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추천일란에 정 팀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온 메일이 잘못 배송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과 직급,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사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지사장님께 달려가서 메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지사장님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린 팀장,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 세계 지사에서 단 10명만 선정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린 팀장이 지난 1년간 보여준 성과를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린 팀장의 능력을 인정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 팀장님은 베트남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셨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종종 안부를 물어보셨거든요. 팀장님, 혹시 저를 이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신 건가요? 정 팀장님은 전화 너머로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본사에서 추천서를 요청했을 때 린 씨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베트남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충성심,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과를 보면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린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한국 본사에서 좋은 경험 쌓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한국 본사에서 일할 기회가 정말로 온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아서 가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나자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갑니다. 진짜 갑니다.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네. 한국 본사에서 3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10명만 선정되는 프로그램이래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어릴 때부터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한국 본사까지 가게 되다니. 아버지도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야. 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라. 부모님과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베트남에서 SK매직에 입사했을 때의 떨림, 기술 유출 사건을 발견했을 때의 두려움, 말레이시아로 오면서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팀장이 되어 성과를 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가 꿈꿔왔던 곳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한국 본사 도착 후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3개월간 머물 숙소 정보까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여행이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지사 동료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 일하면서 가족 같은 정을 쌓은 사람들이었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린 매니저,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와요. 그리고 우리 잊지 말고요. 당연하죠. 3개월 후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본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본사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참가 자리에 앉으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입사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했던 순간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정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자를 발견했던 그 긴장감 넘치는 밤도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모니터, 불빛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의 그 직감,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책임감까지. 만약 그때 모른 척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오면서 느꼈던 불안감도 생생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느꼈던 무게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밤늦게 혼자 품질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피곤한 눈을 비비던 날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한국 본사로 이끌어줄 거야. 정말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고
3개월간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단순히 경험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것을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스튜어디스가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한국에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여행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나는 새로운 여행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저 정말 해냈어요.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들이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 직장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출장입니다. SK매직 본사에서 3개월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년간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가 드디어 한국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풍경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넓은 강,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까지.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진짜 서울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워라서 지하철이 정말 붐볐는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는 확실히 다른 문화였죠.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한 후 저는 곧바로 SK매직 본사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지만 미리 건물이라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31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1층 로비부터가 정말 웅장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SK매직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있었고 벽면에는 기술로 더 나은 삶을이라는 슬로건이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해온 일들이 바로 이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트남에서 품질 관리를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저는 항상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첫 출근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죠. 로비에서 명찰을 받을 때 제 이름이 한글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응우엔딘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참가자. 그 명찰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2층 글로벌 사업부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글로벌 사업부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린 씨,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3개월간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받았는데 정말 알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본사 각 부서를 순환하면서 업무를 경험하고
둘째 달에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마지막 달에는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다른 참가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료들이 있었는데 모두 각자의 지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서 배치는 품질관리부였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라서 자신감이 있었죠. 한국 본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스템이었어요. 부서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린 씨가 해외 지사에서 경험한 품질관리 노하우를 본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 본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며칠에 걸쳐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환경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과 사전 예방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서장님은 제 제안서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이런 관점은 본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 본사의 문화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린 씨는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팀장 일은 어때요? 같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본사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종종 옥상에 올라가서 한강과 남산타워가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이 기술을 지켜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본사에서의 3개월이 어느새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각 부서를 순환하면서 한국 본사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익혔고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글로벌 사업 부장님이 저를 개별 면담으로 부르셨습니다. 3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면담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린 씨, 3개월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평가를 보니 모든 곳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부에서 제안한 다문화 환경 품질관리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팀에서도 린 씨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객 니즈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 본사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린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실 건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3개월 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였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도 있고 맡겨진 업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장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글로벌 PM 포지션을 새로 만들 예정인데 린 씨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본사를 베이스로 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지사들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린 씨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에서 기술 유출을 막아낸 것,
말레이시아에서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것, 그리고 이번 본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역량까지 모든 것이 린 씨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본사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에 반사된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 남산타워의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이제 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회의실에서 탄이 USB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목격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못 본 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 USB 불빛을 못 본 척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때 행동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는 마음,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입니다. 나를 지킨 건 용기였고, 나를 지켜준 건 이 회사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글로벌 PM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팀원들에게는 죄송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저는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 본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베트남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첫날, 저는 사무실에서 동남아시아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앞으로 담당하게 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제가 각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꿈을 시작한다. 더 이상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목표다. 그리고 이제 정말 확신한다. 내가 지킨 세상이 나를 지켜주었고, 이제 제가 지킬 차례라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오늘도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베트남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서울 한복판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